안녕하십니까. 태권도 문화연대 이창우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태권도와 태견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태견과 태권도의 역사적 무예적 실체와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실에 기반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보면서 말입니다. 먼저 태견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자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하는 자료들을 살펴봅시다. 그건 주로 조선 말기 태견에 대한 자료인데 그것들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이만영의 재물보의 기사입니다. 1798년 자료입니다. 거기에는 한자로 태견에 대해 쓰여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변, 수박은 변이고 강력은 무이다. 지금의 탁견과 같다라고 풀이됩니다. 둘째는 유숙의 대쾌도입니다. 1846년 자료입니다. 셋째는 김원모와 정성길이 쓰고 가톨릭 출판사에서 펴낸 사진으로 본 100년 전의 한국, 근대 한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240쪽에 나오는 제401 사진이 아이들이 태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 자체는 1890년의 작품입니다. 넷째,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고고학 박물관장 스튜어트 큘린의 저서입니다. 코리안 게임스라는 1895년의 책에 태견하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다섯째, 최영련의 해동죽지 기사입니다. 이것은 1925년 자료입니다. 자, 이제 이상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를 빼고 4개를 상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자료는 한 줄의 자료가 전부이기 때문에 별로 상세히 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유숙의 대쾌도입니다. 1846년의 자료이죠.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기 시작한 시기가 1864년이므로 그 한 20년 정도 전의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씨름과 함께 태견을 하는 조선시대의 문화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견의 겨루기 자세는 오늘날의 태견 자세와 유사하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좀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곧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쾌도는 보통 풍속화 정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만 태견의 자료가 없는 지금에 있어서 태권도 및 무예 연구가들이 태견의 모습이 나타난 자료로 이 그림을 주목합니다. 댕기머리 아이들의 자세가 태견의 자세라는데 이견이 별로 없죠. 두 번째는 사진으로 본 100년 전의 한국이라는 책의 자료입니다. 이 책에서 태견하기를 보여주는 사진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진은 1890년의 작품이니까 유숙의 대쾌도에 비해서 대략 45년 후대의 태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진에는 두 아이가 두 발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숙의 대쾌도에서는 두 발이 떨어져 있죠. 이것은 중요한 차이인데 실제로 서로 발이 붙은 상태에서는 발차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태견하는 사람들 중에서 서로 발이 붙은 상태에서 발차기 하는 사람은 잘 없고요. 다른 누구라도 이렇게 발을 붙이고서 현실적인 발차기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 상태에서는 뒤로 밀리지만 않으면 발차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유숙의 대쾌도의 모습이 실제 움직이는 모습이고 이 사진의 모습은 겨루기 시작 전의 형식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저 당시 카메라 기술로 발차기 같이 재빨리 움직이는 동작을 찍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반면에 동적인 모습은 기억을 통해서 그림으로 나타낼 수는 있죠. 세 번째는 코리안 게임즈라는 책에 있는 태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자료는 1895년의 자료입니다. 영어로는 본문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택견하기는 두 사람이 주로 발을 이용하여 겨루는 경기이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발을 벌리고 서서 상대방의 다리를 밑에서부터 올려차려고 노력한다. 경기자는 두 발 중 한 발을 한 걸음 뒤의 제3의 지점에 갖다 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다리는 항상 고정된 세 점의 한 점을 딛게 된다. 그의 다리는 항상 고정된 세 점의 한 점을 딛게 된다. 한 사람이 먼저 상대방의 두 다리 중 하나를 걷어차는 것을 시작으로 겨루게 된다. 그는 그 다리를 뒤로 물리고 다음엔 연이어 다른 발을 찬다. 높게 차는 것도 허용되며 찬 다리를 양손으로 잡기도 한다. 그 목적은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다. 여기서 맨 마지막 대목인 그 목적은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다 라는 것은 택견 경기의 목적이 아니라 상대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는 목적을 말합니다. 만약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택견 경기 전체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곧 실험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기사의 첫 문장에 나타나듯이 주로 발을 이용하여 겨루는 경기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최영련의 해동죽지의 기사입니다. 이 자료는 1925년의 자료이니까 한참 일제강점기 때의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속에 발기술이 있었는데 서로 마주하고 서서 서로 발로 차서 거꾸로 때리는 기술로서 여기에는 세 가지 법이 있었다. 제일 서투른 사람은 그 다리를 차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은 그 어깨를 차며 나르는 다리의 기술을 가진 고수는 상투를 차서 떨어뜨린다. 이들은 이 기술로서 원수를 갚기도 하고 혹은 사랑하는 여자를 뺏내기도 하였다. 법관에서 이것을 검하여서 그 이후 지금은 이 놀이가 없어졌다. 이것을 이름하여 택견이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한자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택견의 무예적 특징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발차기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코리안 게임즈나 해동죽지의 기사들은 모두 발차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발차기가 있었고 손보다 발기술 중심의 무예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먹으로 친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죠. 하단을 차기도 했지만 어깨와 얼굴 등 높이 차는 발차기도 자주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잡아 넘어뜨리기는 보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몇몇 택견하는 사람들이 넘어뜨리기를 강조하곤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겠거니와 넘어뜨리기에 집중하면 실험과 유사해집니다. 이 동영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발로 차다가 몇 번 넘어지고 나면 전부 서로 잡고 넘어뜨리기만 하게 됩니다. 택견은 실험과 공존했으므로 다양한 발차기들이 택견의 핵심임에 틀림없습니다. 택견에서 넘어뜨리기를 자꾸 강조하는 경향은 태권도와 차별화를 위한 인위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태권도가 이미 택견의 발차기들을 모두 포함해서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택견을 별도로 부각시키려고 하니 뭔가 달라야겠고 그래서 넘어뜨리기를 강조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니까 자꾸 실험과 같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진짜 택견의 정체성은 태권도가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택견의 특징은 세계 무예사적으로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무예의 발차기가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한국 사람에게 평범한 한국어가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특이하듯이 다양한 발차기 중심의 택견은 세계적으로 특이한 무예였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발차기를 하고 허리 위의 높은 목표를 차는 택견의 발차기들은 원래 일본 무술에도 없고 오키나와 가라데에도 없는 발차기 기법들입니다. 이건 뭐 조금만 조사해봐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 요즘 일본 무술가들이 자기 무술입네 하고 보여주는 것을 보지 않고 1960년대 이전의 자료들을 확인한다면 말입니다. 손보다 발차기 중심의 무예는 중국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중국 무술에 발차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모두 손기술의 보조로 가끔씩 섞여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나 택견과 달리 무릎을 쭉 펴서 차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태권도와 택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의 태권도가 현재의 여러 택견보다 조선 후기의 택견과 더 비슷합니다. 더라는 강조를 보류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태권도와 택견이 옛날 택견을 조금 다르게 개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태권도와 택견의 발차기를 볼 때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택견에는 넘어뜨리기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태권도에는 품새가 들어있는데 이것 역시 태권도 정체성에서 별로 큰 부분이 아니죠. 지금의 택견은 여러 방식으로 태권도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택견도 사실상 태권도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웬만큼 차별화해도 결국에는 비슷해요. 그리고 태권도가 더 유명하죠. 그런데 문제는 택견이 태권도와 차별화할수록 옛날 택견에서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태권도와 조선 후기 택견이 비슷하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다시 유숙의 대쾌도를 봅시다. 이 그림 속에서 택견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저 택견하는 사람들은 왜 두 손을 양쪽으로 벌리고 서 있지? 저렇게 해서 어떻게 싸운다는 거야? 택견은 무예잖아요? 한 가지 대답은 택견에서 말하는 겨루기 자세입니다. 요즘 택견을 보면 겨루기 자세에 해당하는 동작을 할 때 마주서서 두 팔을 양쪽으로 벌리죠. 그런데 그건 별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대쾌도는 민속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을 그린 그림이고 다른 모든 부분도 사람들의 동적인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심지어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다양하고 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택견을 그릴 때도 실제로 겨루기 하는 동적인 모습을 그려야죠. 경기 시작 전의 모습을 그릴 리는 없습니다. 실제로 택견과 거의 같은 위치를 점하는 씨름이 대쾌도에서 그려진 모습을 보면 씨름을 하기 위해 삿발을 잡은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씨름을 하면서 기술을 겨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림의 발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동적이잖아요. 그러므로 택견을 그린 모습도 똑같다고 봐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택견이든 태권도든 모습을 그린다고 한다면 겨루기 자세를 잡고 시작하려는 모습을 그리겠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겨루기 하는 모습,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습을 그리겠습니까? 실제로 겨루기 하는 모습을 그리죠. 대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모습이 진짜 겨루기 하는 모습이야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죠. 계속
서로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해봐. 다치지 않도록.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나의 차이가 더 빠른데 10초. 방금 보신 태권도 겨루기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2006년 서울대 태권도부 도장에서입니다. 겨루기를 한 태권도인들은 태권도학과 출신 선수와 포르투갈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당시 포르투갈 태권도인들이 태권도를 배우러 한국에 왔다가 서울대 태권도장에서 수련하면서 마침 대학원에 다니던 태권도학과 출신 선수와 수련차 겨루기를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경기 내용, 즉 시범이 아니라 순수한 경기였다는 점입니다. 가장 태권과 비슷한 겨루기 자세와 동작이 나왔죠. 바로 유석의 대쾌도에서 보던 그 겨루기 자세가 나온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잠시 반복해서 보시죠. 게다가 이것이 해외 태권도인에게서도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태권도를 배우면 바로 유숙의 대쾌도에 있는 자세로 겨루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이것이 우리가 태권도 경기에서 항상 보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울대 태권도부와 포르투갈 선수만 취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겨루기를 할 때 이런 자세, 유숙의 대쾌도에 나오는 태권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태권도인들은 권투나 격투기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태권도 겨루기 자세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판도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 20년 이상 됩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모든 태권도인들이 저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요. 태권도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태권도의 모습이고 태권의 모습이죠. 태권도의 기법체계가 저 자세를 불러온 것입니다. 즉 태권도의 기법체계가 조선시대 태권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태권이 취하는 자세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의도적으로 옛날 태권을 개성하겠다고 준비 자세로 저런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 겨루기를 하면 전혀 다른 자세를 취하는데 그건 유숙의 대쾌도에 나오는 자세가 아닙니다. 활개짓을 하기도 하는데 활개짓도 조선시대 태권의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송덕기용이 배운 택견에만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송덕기용이 전수한 택견을 해보면 활개짓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관찰한 것이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택견한 모습을 잘 살펴보시고 또 유튜브 등에 있는 자료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실제로 택견 배워서 겨루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봤을 때 결론은 태권도가 실제 택견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택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택견의 실제와 진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택견이라고 생각하고 배우는 것에는 진위가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확실한 것은 공인된 택견인으로서 신뢰할 만한 인물은 현재 인간문화재 정경화 선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제자들도 포함되겠죠. 다른 택견인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분들의 무예 실력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택견을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택견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택견 지도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택견 수련 경로가 분명치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택견을 배웠더라도 2, 3년 정도 배운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무예든 2, 3년 배워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어디서 배우지 않고 자기가 혼자서 새로운 택견을 만든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대 그분들 대부분 어릴 때 태권도 배운 분들일 겁니다. 이건 제 추측이니 틀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각자 확인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견은 민속무예이니까 개인이 특정한 수련관이나 도장에서 안 배우고 다양한 경로로 습득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습득 경로에는 태권도 도장도 포함될 겁니다. 실제로 택견에서 이런 건 모두 현대 태권도 기술들이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무예를 배운다면서 태권도 발차기를 안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역시 그렇다 아니다 단언하기보다는 역사에 관심 있는 우리가 다같이 택견인들의 행적을 조사해보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 우리가 보는 택견의 모습들은 실제 태권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다리 걸어 넘어뜨리는 것밖에 없죠.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택견 시범을 보고 판단하시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택견 시범은 실제 택견과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은 환상을 만들어내죠. 그중 일부는 사실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시범이고요. 현재 변형된 택견의 실제는 이렇습니다. 실제 택견 경기와 수련의 현실을 조사해보고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택견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시범이 아닌 실제를 봐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후기의 택견에서 현재의 태권도와
현대의 택견이 뻗어나온 것은 아무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무술에서 여러 가지 조금 다른 무술들이 뻗어나오는 것은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자주 있는 일이죠. 그 상세한 전선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택견과 똑같은 무술이 있다면 그것의 이름이 태권도든 가라데든 사실은 역사적으로 택견인 것이죠. 이렇게. 한편 현재의 택견은 태권도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의 택견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착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택견들이 서로 매우 다르고, 정경화 택견 외에는 어느 것이 역사적 전통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할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택견이 역사적 전통성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이상으로 태권도가 택견의 역사를 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태권도가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고, 택견이 별도의 경쟁하는 무예로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차별화를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택견으로 자꾸 변형되어 가는 형국입니다. 물론 여기에 태권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질적으로 보이는 품새가 역사 논쟁에서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태권도의 겨루기와 시범은 모두 원래 택견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상 태권도와 택견의 역사에 대한 1차 정리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여러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다 같이 논리적으로 검토하면서 더 정확한 역사를 찾아갔으면 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